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이건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이 진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명분이 약한 선거라는 그런 징표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씨가 3월에 검찰총장을 물러나서 정치권 지출을 가시화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높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서울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도 예상됐듯이 서울에선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선 박형준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거짓말 논란으로, 또 박형준 후보는 ACT 논란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선거 판세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는 심판투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지,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이건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선거란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지 야당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샤이 진보란 말이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샤이 보수란 말은 많이 들어왔어도 샤이 진보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는 참 급해도 어지간히 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99년 무렵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요. 샤이 보수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용어를 그때부터 썼던 것 같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월 항쟁이라는 엄청난 민주화 시위에 밀려서 직선제개헌을 하고 그 직선제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또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군부 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김 씨가 갈라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거가 끝난 뒤 주변에서 내가 노태우 후보를 찍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태우 후보가 받았던 표가 한 37%였는데 그럼 세 사람 중 한 명은 노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인데 거리에서 누굴 자꾸 물어봐도 그렇게 노 후보 찍었다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군부 출신이고 쿠데타 주역이었던 노태우를 찍을 명분이 없으니 투표성에선 찍더라도 나와서는 지지자들이 그거를 숨긴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샤이 보수의 시초입니다. 부끄러운 투표인 셈이지요. 그 후로 오랫동안 샤이 보수란 말은 선거기사에 종종 등장했고 정치권에선 거의 공식적으로 샤이 보수가 한 3 내지 5% 정도는 있다. 정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그런 말이 떠돈다는 거는 명분이 약한 선거라는 그런 징표입니다. 결국 샤이 진보를 기대했던 박영선 후보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이번엔 없었다는 얘기죠.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격차는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지 않고 그대로 투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의 경우엔 여론조사에선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실제 투표에선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쨌든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강한 회초리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정세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 방향에 대한 불만이 척하이 쌓인 상태라고 봐야겠고요. LH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민심의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당연히 이길 걸로 예상했던 내년 대선이 이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압승한 데엔 윤석열 씨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3월에 검찰총장을 물러나서 정치권 지출을 가시화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높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리멸렬하던 야권의 윤석열이란 뚜렷한 대권주자가 떠오르면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더 상승하거나 최소한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장모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권은 이제 대선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든 또는 윤석열을 잡는 그 누구든
내년 대선에서 매우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게 분명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에게도 윤석열만 잡으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체제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야권에선 윤석열, 이런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보궐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기세가 꺾인 데다가 당대표 시절에 무리하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했으니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내 관심은 정세균 총리가 경선에 뛰어들지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우세하지만 어쨌든 경선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재명 지사 대항마로 경선에 뛰어들 테고 이낙연 대표보다는 정세균 총리 또는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대선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변수는 과연 어느 쪽이 더 과감하게 변신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사로잡는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했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이 완전히 국민의힘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어쨌든 철저한 정권 심판 선거였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의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긴 이상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국민들은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LH 사태로 민심이 폭발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란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자꾸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걸 투명하게 내보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자진해서 공개한 거를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내역이라도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엄단을 외치면서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는 건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표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 2002년 대선의 일입니다. 그때 권영길 민주노총장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얘기고요. 코미디 프로 같은 데여도 많이 인용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생활이 나아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년간 국민 삶이 나아지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사실 왜 이번 선거에 이렇게 참패했냐? 부동산 문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 격차의 문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 이렇게 국민 삶이 예전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나아진 게 뭐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과 LH 사태를 보면서 정권 바뀌어도 해먹을 놈은 다 해먹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선 정부 여당의 국민들이 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국민의 강렬한 요구가 이번 보궐선거에 표출됐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변신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